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발간을 했습니다. 조 전 장관은 이 발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. 법무장관 지명 이후에 벌어진 사태를 정확히 기록함과 동시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최소한의 해명과 소명을 한 것이다. 동시에 검찰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폭주와 권한 남용을 비판하고 경고한다 라면서 이 책을 촛불 시민에게 바친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조 전 장관의 이 조국의 시간 책이 출간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책을 바라보는 조 전 장관의 이 행태를 바라보는 것과 관련된 갑론을박이 한참 벌어지고 있고,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조 전 장관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진중권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은 진보의 재앙이다, 이렇게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.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혹감을 넘어서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 전 장관이 책을 출간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또 입장을 보였습니다.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독후감을 쓸 것이다, 흘린 피를 잊지 말자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상당수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. 조 전 장관으로 상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적극 지지층에게 뭔가 좀 이 소구력을 갖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.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가슴이 아리다,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. 이낙연 전 대표는 검찰 개혁에 힘을 바치겠다,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. 추미애 전 장관은 촛불 시민의 개혁사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옹호하는 시각들도 있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, 또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사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본격 레이스를 앞두고 민주당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문제와 상당히 좀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. 지난 4.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크게 봐서 이 부동산 정책으로 상징되는 정책의 실패, 그리고 이 내로남불, 위선, 무능 등으로 상징되는 이 여권의 어떤 행태에 대한 비판, 이 두 가지가 겹쳐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는데, 이 4.7 재보궐선거의 참패 이후에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아직 민주당 여권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이 부동산 정책은 당에서 뭐 TF팀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고한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, 당과 정부 또 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정책 문제는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 내로남불이나 위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되는 것이 이 조국 사태,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, 이 부분이 이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책이 출간되면서 더 오히려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사실 제 생각은 이 조국 전 장관 부분에 대한 이러한 평가,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는 이미 어느 정도 끝났다,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서 오히려 여권 내에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강력한 변화를 주면서 민생개혁 중심으로 좀 큰 틀에서의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, 평가가 끝난 이 조 전 장관의 문제가 다시 좀 이슈화되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현재 여당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얼마 전에 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배포된 자료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. 거기에는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, 더불어민주당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, 첫 번째는 색깔인 파랑색, 민주당의 색깔이죠. 두 번째가 뭐냐면 내로남불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위선, 무능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,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여권 내에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이 강력한 옹호의 흐름이 상당한 폭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은, 민주당이 변화와 쇄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아직도 길을 좀 가야 된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송영길 대표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 같은데요. 송영길 대표
저는 이 조국 전 장관 사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되고,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어떤 변화를 내놓고, 이렇게 해야 그나마 여러 가지 이제 대선과 관련된 이 중요한 그동안의 여권의 부정적인 이슈에서 이 두 가지 이슈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좀 있는 것 아닌가. 만약에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아마 이 이른바 조국 수렁의 여권 내에서는 이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참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4.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경고를 주고 변화를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흐름들, 이런 것들은 그에 비춰 본다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송영길 대표가 과연 이러한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,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. 이건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이자 향후의 민주당의 방향과도 관련이 깊은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대선 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 조 전 장관의 책 발간과 관련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. 이 부분에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. 다른 주자들이 이낙연, 정세균 등등이 쭉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? 그 얘기는 민심의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내심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 아닌가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어쨌든 여권 내에서 이 조 전 장관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부분은 대선 전국의 이슈의 흐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